가장 큰 문제점이 많이 생기면 생존율이 떨어지고 모발이 살 수가 없어요. 무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치모가 없는 경우를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무모증이라고 하고, 그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약간만 있는 경우를 빈모증이라고 해요.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의 차이는 크게 없다. 그래서 무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전에 남성 호르몬을 바르기도 하고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 어떤 성분들을 바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바르는 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음목 패치 같은 걸 사용하거나 모발 이식을 해서 거기다 심거나,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단점이 있죠. 패치는 풍성하게 보여요, 가발처럼. 그런데 주위에 결속할 수 있는 부위가 없으니까 결국에 피부에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에 어떤 자극, 그걸로 인한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심는 방법이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발달을 해서 요사이는 단일 모식무술이나 아니면 모낭분 이식술을 써서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하나요? 뒷머리에서 가지고 와요. 다른 모든 모발 이식 수술처럼 뒷머리에서 뽑든 아니면 두피를 떼어서 나누든, 이게 비절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두피에서 모낭을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온 모낭을 디자인된 데 심어요. 어떤 분들은 요래 심어달라는 분도 있고, 역삼각형, 마름모꼴, 다이아몬드 모양, 환자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키니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낮아야 되겠죠, 윗부분이.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거기 맞추어서 심어드리는 거죠. 심을 때 이건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누구는 한 개짜리로 요래 만들어서 심으면 더 잘 산다 라고 하고, 어떤 의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섞어서 모낭 원래 있던 대로 심는 게 더 잘 산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거는 이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주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같이 쓰고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두 개짜리 모낭을 나누어졌을 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면 모낭염이 많이 생겨요. 반드시 길게 다 나와, 샤프트가 다 있는, 모간이 다 있는 걸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면 팁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모낭염의 빈도가 그래도 줄어들게 돼요. 이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모증은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모낭염이에요. 이게 눈썹이나 이 머리 쪽은 단단한 뼈가 아래쪽을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심어놨을 때 얘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무모증은 피부가 있고, 피부라고 하면 표피와 진피가 있고 피하 조직이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이 있죠. 지방은 알갱이가 이만하면서 얼기설기 돼 있으니까 걔들이 모낭의 끝부분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지방이 있고 그 아래쪽에 들어가야지 치골이라고 하는 이 뼈가 있잖아요. 그까지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무모증을 이렇게 심었을 때 이 펀칭이 심을 때 이게 깊이 되면 얘들이 저 밑에 지방 속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만 움직임이 많아요.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얘들이 심어놓은 모발 때 자꾸 딸려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모낭들이 안쪽에 들어가서 모낭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모낭염이 많이 생기면 생존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모발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심을 때 다른 거는 이렇게 짧게 해서 심지만 얘는 좀 길게 해서 심어요. 그래서 얘가 자꾸 딸려 들어가면 다시 당겨내요.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1cm 길이로 해놓으면 1cm 당겨 들어가더라도 끝이 보일 거잖아요. 그걸 자꾸 좀 당겨내줘요. 그래서 고정이 되면, 물론 조직에 이제 고정이 딱 될 때쯤 되면 잘 안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런 비율이, 모낭염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심고, 이 심을 때 너무 깊이 안 심으려고 애를 쓰고,
최대한 이렇게 좀 눕혀서 심어서 이 강도가 있는 진피와 표피에 많은 조직이 걸려 있도록 심으면 얘들이 이렇게 쑥 달려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심으려고 무지개를 써요. 자, 그렇게 하면 무모증도 경과는 마찬가지로 2주간은 조심해야 되고요. 2주 전에 빠지면 생착이 안 되니까, 안 나게 되니까 2주간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하는 거는 주로 4가지 조심하라고 하죠. 첫 번째, 부부관계 하지 마라. 두 번째, 사우나 가서 푹 담그지 마라. 그리고 콜셋 같은 타이트한 옷 입지 마라. 그리고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마세요. 결국 모든 게 쉬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콜셋, 부부관계, 그리고 뭐 과격한 운동 전부 다 이렇게 막 밀리면 결국 얘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조건을 피하면 훨씬 더 이게 생착이 잘 돼요. 그래서 2주간 하다가 한 달 지나면 다 빠졌다가 서너 달 지나면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1년이 되면 다 나오면 통상적인 모발이식의 경과를 그대로 따라가요. 뭐 여기에서 이제 수술 직후에는 치료받으러 와야죠, 그죠? 처음에 이틀째 뒷머리 머리 감고 소독하러 와야 되고, 아래쪽도 소독을 하게 되고요. 5일까지는 꺼즈 같은 걸로 가볍게 덮어둬요. 이렇게 밀리는 포스를 없애려고. 그리고 5일째는 오면 상태를 보고, 딱지가 앉아있는 상태를 보고 샤워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뒷머리도 이제는 댁에서 감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뒷머리의 실밥은 일주일째 모두 제거하고, 병원에는 이틀째, 5일째, 7일째나 10일째 한 번, 이 3번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한 달째부터는 저희들이 매달 봬요. 이렇게 모낭염이 생기는지. 모낭염 만약에 짜잘하게 생기는 거는 처치하면 금방 해결이 되지만, 그 안쪽에 함몰되면 표피낭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기면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경과를 보자고 하죠. 그래서 처치할 건 처치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모증이 다른 모발 이식보다는 생존율이 좀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직의 부드러움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낭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년 후에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하든가 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려고 무지개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가시고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이걸 왜 수술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스트레스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저희들 할 일이고, 한 번만에 더 깔끔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 할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모발 이식을 해서 이걸 해결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상 무모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